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네네. 임기가 7월 말인데 청문 절차를 인사혁신처에서 했고, 그러니까 물론 기소됐다는 이유예요. 기소됐다는 그렇죠. 이유로 그렇죠. 청문 절차를 했고 오늘 중으로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 중으로 대통령께 이제 올리면 면직에 대해서 올리면 면직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런 그 현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예. KBS의 그 정현주 사장 정현주 사장.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매번 지금 반복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면직을 시킨다 그래도 예.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고 법적 절차를 받겠다. 면직 그렇죠. 취소와 그렇게 관련된 얘기했죠. 법적 절차를 받겠다라고 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법 체제 안에서 기소가 됐다고 해서 범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과잉 처벌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누가 봐도 의심을 발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황상혁 지금 위원장이 임기가 또 7월 많이 말이에요. 많이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얼마 그래서 안 남았죠. 저는 완전히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망신주기? 음.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예, 어? 예, 예. 내가 힘을 통해서 너를 기필코 망신 주겠다라는 거 말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금 행동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예를 들면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도 그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면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겨우 해임 처분했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해임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법원 가서 무죄 판정을 했어요. 맞았어요. 그럼 이게 네. 이 손해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없고 임기는 네, 복직을 할 수도 끝나버렸고 없고. 복직도 안 되고 네. 임금도 안 줬어요. 맞아요. 그동안 안 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법적으로 완전히 판단을 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도 위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것은 현재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언론 장악의 그렇죠.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그러면 면직 처분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위원장을 지금 선임하고 이제 청문 절차 거치고 바로 그렇죠. 임명하겠죠, 뭐. 네, 제가 근데 봤을 이제 때. 거론되는 분이 이동관. 지금 그 거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있어요. 언론에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니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편향적 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MB 때 대변인 네, 하지 않았어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왜냐하면 방송위원조차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네, 경우도 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위원장을 과거 정부에 대변을 했던 사람 그리고 과거에 몇 번을 출마한 거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출마를 하고 정말로 완전히 편향 인사를 위원장 후보로 낸다는 건 와 이건 진짜 완전히 막가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조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네.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했다 이러면서 맞아요. 계속 공격을 하고 그거 안 네.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또 아니 완전히 편향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뭐 출마를 몇 번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죠. 대변인도 하고 네. 계속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누워서 침 뱉기고. 맞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물타기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러려면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정부도 그랬다. 그럼 최민희 의원에서 반대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또 그건 그냥 이율배반이고 그냥 이율배고 내로남불. 어차피 뭐 여야가 추천하는 거 아무를 추천하다 하면 되지 뭐. 그럼 네, 왜 네. 싸워요 그러면 그거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들 후보한테는 잣대를 이중잣대를 대고 또 다른 당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항상 그런가요? 항상 그렇죠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한 번도 없었나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오. 우길기 문제도 지금 말이 안 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길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길기를 우기고 있죠.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길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정부. 그러니까 우길기를 단 이제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네, 입항을 맞아요. 했어요. 훈련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우길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리고 모 언론은 뭐라고 하더라? 무슨 함기? 자유함기? 자유함기라고 하는데 자유함기. 그걸 기사를 어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사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빗살무늬기 이렇게 썼어요. 언론사에서 제목을 진짜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짜 뉴스 언론사가? 아닙니까? 이런 게 가짜 뉴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도했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도했을까 진짜? 아니 이게 정신 나가지 마. 그걸 보호해주고 싶은 거잖아. 울기란 말을 빼고 싶으니까 빗살무늬 기. 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진짜. 자유함기는 그나마 낫네 그러면. 자유함기는 그나마 근데 나. 더 웃기는 건 일본은 이미 자유함기와 이 그 우길기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1954년에 자유함기를 만들 때 이거 우길기다 그랬다는 거예요. 서경택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우길기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우리가 자기들이 앞장서서. 우길기라 그러는데. 야 예? 진짜. 그리고 진짜 왜 네. 우리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는데 네. 꼭 일본 국방부 대변인 같았어요. 자유함기와 우길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나서서? 실질을 쳐주라고. 근데 저는 아니 진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존감 있는 나라로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네. 이거 우길기고 군국주의와 전범기 아니냐 자제해달라 정도는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일본 쪽에서 아유 각 나라가 자국의 국기를 갖고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 일본 쪽에서 발표하고 뭔가 뭔가 이게 맞아야지. 일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갖고 이걸 자유함기지 이건 우길기가 아니다. 자유함기와 우길기 다르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나라 대변인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 거예요? 아니 그게 국민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보면.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아니 그때 그래도 문재인 때는 2018년 때는 무기를 내리고 와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왔잖아. 나 이번 안 왔어요. 나 그렇게 할 거면 나 자신 안 와. 상관없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로 간에 그 정도의 역할 분담은 있어야 나라가 나라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일본의 속국도 아니고 이게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하켄크로크인가요? 일본의 십자 독일의 이건 아예 못 가게 하잖아요. 나치 상징으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전범을 상징하는 기로 해서 피파에서도 이거 정치적이고 이거 전범 상징 우경화된 우익 집단이 쓰는 그렇죠. 국기 아니냐. 그래갖고 피파에서도 자기들 못하게 하고 실제 체육 운동 경기에서도 못 흔들게 해요. 그렇죠. 실제로. 맞아요. 근데 왜 진짜 이렇게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이가 만들었죠. 윤석열이가. 제가 오죽했으면 팬데믹이 갔는데 윤데믹이 왔다 그랬겠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윤석열이 바이러스다. 팬데믹이 갔는데 진짜 윤데믹이 다시 창궐했다. 김현성만 보여주세요. 이런 말할 때. 아니 진짜로. 그래서 윤데믹의 특징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치하다. 좋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뭐라고? 윤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종식되니까 윤데믹이 왔다. 근데 이 윤데믹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지하고 무치하고 무능하다. 그 특징이. 네, 특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안 돼 버려요. 예를 들면 국방장관 대변인 보세요. 이게 윤데믹이 감염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대변인? 네, 국방부 대변인. 아니 평상시 같으면 본인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땐 본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이상해져요.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각을 예를 들면 얘기를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윤대믹이 빠르게 지금 그 여당과 정부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지금. 있다. 무치.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숙치는 아닌가? 무치가 있나요? 술도 못 드신 분이 숙치도 있죠. 숙치. 술을 그렇게 그러면 무색, 잘한대요. 무치, 숙치 이렇게. 어제 그 이성윤 검사장 인터뷰 보면 거기에 보면 술을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술을 엄청 그냥 당해낼 수가 없다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다. 술을 엄청 잘한다. 그리고 중이병. 중이병이라 했잖아요. 네, 부자, 아주 잘 사는 중이 정도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중이병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중이병 수준이다 사람이. 자기 패거리 정치. 패거리 몰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성윤 이제 그 검사장이 그런 현직 검사장이 오마이TV 그 오연호가 묻다에 나오셔갖고 정말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셨죠. 완전히.